고전 시간의 모든 것, 오늘은 제망매가 해보겠습니다. 19체 향가죠. 네. 내신에 아주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여러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향가니까, 향가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요거는 그 삼국시대에 있는 신라 있잖아요. 네, 신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통일신라까지 포함해서요. 요거는 작자가 있죠. 월명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려가요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고려는 신라보다 후대인데 그때는 오히려 작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도 작자 미상인데 향가는 오히려 작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밝혀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월명사라든가 아니면 충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승려 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문자를 읽고 쓸 줄 알았던 그런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자층이라고 그러죠. 지식인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글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 이제 보통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문맹이죠. 네, 그래서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은요, 월명사가 누이 동생의 죽음을 당해서 그것에 대해서 쓴 겁니다. 제목이 제망매가죠? 그래서 제한다는 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추모한다는 거고요. 망매는 뭐예요? 망매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망자 이러면은 죽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 미망인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는 이제 거기서 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죽다라는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망매에서 요거를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 동생을 추모하는 노래다. 그래서 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목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그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작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학생들을 지켜보게 되면 제목이라든가 작가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있는데 작품 해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향가는 몇 구체다? 19체입니다. 자, 19체 향가가 19체 향가다. 19체라고 하는 건 여기가 10줄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10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4구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4구.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구.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4, 4, 2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몇 단 구성이다? 3단 구성이다. 이렇게 일단은 형식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종장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구째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낙구라고 하는데 종장 낙구 이 구구째 9번째 줄이죠. 네. 종장 낙구의 첫머리 있잖아요. 네. 첫머리에는 뭐가 오게 돼 있습니까? 여기서 특징이 네, 감탄사가 온다는 게 이 19체 한가의 특징입니다. 모든 19치 향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19치 향가의 특징이에요. 향가는 지금까지 총 25수가 전해지거든요. 네, 지금 20치 향가가 훨씬 더 많았겠죠, 실제로는. 근데 25수가 이제 지금 그죠? 네,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중에서 사구체가 4수. 그 다음에 8구체가 있어요. 8구체가 2수. 그죠? 네. 두 작품. 네. 모죽지랑가하고 이제 처용가. 우리 이제 여기 이 교재 그 차례 보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두 수. 19체가 그럼 빼면 어떻게 됩니까? 19수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9체 한가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거기서 19체는 종장 낙구, 첫머리에 뭐가 온다? 감탄사가 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이제 3단 구성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시조하고 연결이 되고 시조도 마찬가지로 종장 낙구 첫머리에 뭐가 온다? 감탄사가 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가, 19체 향가와 시조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워볼까요? 됐죠?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누이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생사길이 여기 있다 이거죠.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승을 얘기합니다. 이승. 얘가 여기서 이제 머뭇거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머뭇거린다는 게 주저하는 게 아닌데 주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때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그죠?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구나. 그래서 머뭇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이렇게 속상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이거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찌 갑니까는 누이 동생한테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간다는 말을 못 다이리고 갔다는 거는 아마 누이 동생이 갑자기 죽었거나 아니면은 누이 동생이 죽는 거 그 임종이라고 그러죠? 네, 그 임종을 이 오빠인 그 월명사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그렇게 빨리 죽을 줄도 몰랐고 그리고 누이 동생이 죽을 때 그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나 있잖아요. 요 나는 화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맥상 나는 간다 해서 나는 누구냐면 누이 동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얘는 나는 누이 동생이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 누이 동생이고 여기 나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도 있는데 여기 나가 화자예요. 이거는 화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시험에 이제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다 뭐 이런 이런 말들이 선택지에 나오는데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다는 거는 작품 속에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근거를 찾을 때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얘가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는 거지 여기는 누이 동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이 동생이기 때문에 누이 동생이 아니다 이렇게 나 화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가볼까? 이것도 시험 포인트예요. 자 볼까요? 자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그죠?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그랬죠? 이른 바람이 이제 뭐냐면은 일찍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람이 누이 동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잎이 의미하는 거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나뭇잎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 누이 동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잎은 속절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도 이르게 떨어졌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누이 동생이 일찍 죽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절했다 그래요. 요절. 그래서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이 동생의 요절을 의미한다. 요절이 일찍 끊어졌다. 즉 일찍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뭐 죽을 운명인 건 누구나 아니까 천수를 누리고 죽으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일찍 죽었으니까 오빠로서 굉장히 속상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런 거 중요하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건 모로운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잎이 누이 동생이면은 뭐 충담사도 잎 같은 존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잎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한 가지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가지는 한 가지는 하나의 가지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같은 부모라는 여기서 한은 같다, same의 의미예요. 그래서 한 가지에서 났지만 나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좀 철학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즉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태어난 건 어쨌든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같은 가지에서 나왔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온 곳은 안다 이거죠. 그런데 가는 곳은 모르겠어요 도대체. 가는 곳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이 작품에서 이게 지금 두 번째 부분의 끝이잖아요. 이게 가장 여기서 감정이 고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감정이 고조되고 있고, 그죠? 네, 이거 시험에 곧장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감정을 느꼈겠어요? 당연히 허무와 무상감을 느꼈다 이거죠. 인생 무상이라고 그러죠. 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그대로 계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상감은 우리가 보통 허무하고 안타까운 감정을 말하는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온 초등학교 이런 것도 뭐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모르면 애정이 있을수록 무상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죠. 그죠? 뭐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같이 놀던 친구들 이런 것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늙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친구가 갑자기 뭐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느끼는 감정 안타깝고 그죠? 그런 허무하고 그런 감정들이 무상감이다 이거죠. 인생은 항상 그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한 거죠. 계절은 여러분 계속 바뀌고 자연은 계속 바뀌는데 우리가 볼 땐 순환하는 것 같아요. 꽃이 피었다가 그 다음에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앙상한 또 가지만 남았다가 다시 꽃이 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순환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사람도 물론 나무처럼 과일나무처럼 이렇게 처음에 꽃을 피우고 여러분 청춘이잖아 지금 꽃을 피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또 자라고 그 다음에 또 성숙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처럼 나중에는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상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의 본능적으로 느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누이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이런 것들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 닦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타찰은 여러분 이분이 승려니까 스님이니까 그래서 불교 철학을 바탕에 두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타찰이라는 것은 불교의 이상향이에요. 불교의 이상향이다. 그죠? 네.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 날을 도를 닦으면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한테는 만날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서 이 누이 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이거를 승화시켰다라고 하는데 이 승화는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극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망매가는 여러분 슬픔에서 뭐 체념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음 저 세상에서 만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를 닦으면서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슬픔, 인간적 고뇌, 인간적 슬픔이죠. 이거를 극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극복 여부를 갖고 문제를 많이 내죠. 그래서 이게 슬픔을 극복한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극복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극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불교라는 종교가 필요했으니까 어떻게 극복한 거다? 이건 슬픔을 어떻게 한 거야? 종교적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냥 극복한 건 아니고 종교적으로 극복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정리해 봅시다. 3단 구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처음에 149, 그다음에 149,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누이의 죽음을 직면한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589, 그죠? 네. 인생의 무상감으로 확대했다가 99에서 미타찰에서 재회를 소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른 바람은 뭐예요? 요절이다. 떨어질 잎, 죽은 잎. 그죠? 잎은 죽은 누이를 의미하고 한 가지는 같은 부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화자의 죽음에 대한 대응 방식, 즉 태도는 어떻게 된다? 생사의 문제를 종교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의지적 제도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요거 여러분 강의 교재 올려주면요, 요거를 꼼꼼하게 읽으세요. 그러면 시험 보는데 대체로 이제 내신을 잘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꼼꼼한 학생들이 잘 봐요. 아주 지엽적인 것도 놓치지 않고 보는 거죠, 그죠? 이런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윤회라고 되어 있는데 윤회가 뭐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다시 그죠? 네, 생이 계속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불교의 윤회설을 갖다가 당연히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극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강의 교재 특징, 그죠? 네, 여기 선택지를 갖다가 선생님이 쫙 정리할 테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그죠? 이것만 봐도 이제 엄청나게, 그죠? 네, 여러분들 시험에 성공할 수 있다. 자, 처음에 1번 화자는 누이 동생과 사별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누이와의 사별의 아픔을 자연현상에 비유하고 있다. 잎이 떨어지는 거, 그쵸? 이런 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극복했어, 슬픔을. 그 다음에 4번에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의식교. 의식교라고 하는 거 이제 무슨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무슨, 그죠? 뭐 취임식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죠. 당연히 누이는 죽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도 재회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다.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행의 예가 뭐라고요? 이승이다. 머뭇거리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는 간다는 누이가 했어야 될 말이죠. 누이가 그렇게 했어야 될 말이라는 건 안 하고 죽었다는 얘기인데, 누이 동생이 이렇게 오빠 나 갈 테니까 오빠 잘 살아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 그래서 더 안타깝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화자가 누이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고,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이고요. 잎은 누이 동생. 화자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는 뭡니까? 부모를 의미한다. 같은 부모를 의미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누이의 죽음을 통해서 뭐야?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미타찰은 극락정토다. 불교의 여러분 아미타 사상인데, 아미타가 이제 뭐냐면 스님들이 왜 목탁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는데, 그 아미타가 여러분 뭐냐면은 그 아미타가 요 극락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미타 사상입니다. 미타찰이라는 극락정토를 상정하고 있는 게 아미타 사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행에서는 여러분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그랬죠? 네. 요거 되게 중요하네, 그죠? 네. 시상이 전환된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까지는 굉장히 슬픔이 고조돼서, 우리 아까 선생님이 8행에서 제일 고조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9행에서부터 여러분 뭐냐면 이 사람이 슬픔을 극복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시상이 전환됐다. 결국 시상이 전환됐다는 건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요거가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바뀐다. 이게 바로 시상의 전환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십행에서 화자는 누이 동생과 재회를 소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윤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표현 방식으로는 십구치안가고, 십구치안가는 3단 구성이고요. 후대 시조, 시조는 고려 때 나오니까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네. 또 비슷했던 게 우리 했던 것 중에 정읍사가 있는데 그것도 3단 구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장, 낙구, 첫머리에 뭐가 온다? 감탄사가 온다는 거. 그죠? 이거 중요하고 시조와 유사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3단 구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재부터 과거를 갖다가 미래로 갑니다. 이게. 현재 지금 누이 동생이 죽은 거죠? 그리고 과거 얘기를 합니다. 뭐 같은 부모한테서 왔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래로 가는 거죠, 그죠? 미래의 순서로 시상이 정답. 미래 재회를 한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의 순서다. 영탄적 어조. 이거 있잖아요. 종장 났고 첫머리에 감탄사가 왔으니까 요거 영탄적 어조. 그 다음에 비유법 사용했다. 그쵸? 뭐 고도의 상징성, 비유법 이런 건 다 참입니다. 그 다음에 누이를 청자로 설정했다. 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하소연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이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망매가인데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요. 다시 한번 강의 교재를 이용해 가지고 꼭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